순간 머리가 띵하더군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켰고 간만에 낯익은 핸드폰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통화 목록을 보니 제가 부모님을 찾기 위한 사설업체와 통화한 기록이 남아있질 않겠어요? 전 분명히 업체의 연락을 받지 못했는데 분명 3분 남짓한 통화한 기록이 남아있었습니다. 업무로 인해 항상 녹음을 일상화하고 있었던 저는 설마 제발 제가 생각하는 그 느낌이 예감이 아니길 바라며 녹음을 들어보았고 안타깝게도 이에 충격을 금할 길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설업체입니다. 의뢰하신 결과가 나왔는데 남편분과 통화할 수 있을까요? 죄송한데 지금 남편이 많이 바빠서 제게 전화를 받아달라 했거든요. 그때 남편과 함께 들려서 저도 사정을 모두 알고 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저한테 말씀해 주심 제가 전할게요. 아, 원래 업무상 의뢰하신 본인분 아니면 안 가르쳐 드리는데 그때 남편분과 함께 온 아내분이라 하시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름 아닌 남편분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드디어 찾았어요. 저희가 찾아낸 어머님이랑 친자 관계가 성립된다고 나왔습니다. 약속하신 보수 입금해 주신 후 바로 정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잘 됐네요. 그럼 제가 이따 저녁에 들을 테니 뵙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날짜를 보니 공교롭게도 당시 아내가 제 잃어버린 휴대폰을 개통한다며 나섰을 때였고 그날은 깊은 상실감을 느낀 저를 위로해준 날이기도 했습니다. 그토록 믿고 의지했건만 아내는 비열함과 가증스러움으로 제 뒤통수를 쳐댔고 제 친부모님을 찾았다는 연락을 받고도 고의적으로 은폐한 아내를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방문을 열고 보니 아내는 모든 추악한 진실이 드러난지도 모른 채 자고만 있더군요. 그런 아내가 죽도록 미웠지만 뱃속에 품고 있는 제 아이를 생각해 간신히 참고 넘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가지고 사설업체를 찾았고 사설업체는 제가 모두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야 제게 그간 진실을 털어놓더군요. 죄송합니다. 저희도 이익이 우선이다 보니 이렇게 돼버렸네요. 저희가 결과를 알려드린 날 아내분께서 찾아오셔서 저희가 받기로 한 금액의 2배를 제시하며 입단속을 부탁하셨습니다. 저희도 생각보다 일찍 양심 고백을 하게 되니 마음이 편하네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때 선생님께서 오셨던 날 노인분 계셨잖아요. 바로 그분이 선생님 친어머니셨습니다. 이건 그분 주소랑 연락처이니 한번 찾아가 보세요. 라며 제 진짜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앞에 내미는데 그야말로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기억을 더듬어 제 앞에 와서 저를 봤던 그 노인분을 떠올렸습니다. 저를 한참이나 쳐다보고 제 갈 길 갔던 분이셨는데 그분이 바로 제 친어머니라니 이루 말할 수 없이 눈물이 나며 가슴이 벅차오르더라고요. 저는 연락을 드리니 받질 않아 직접 주소로 찾아갔습니다. 서울에서 좀 떨어진 경기도 외곽 지역의 빌라에서 사시고 계시더군요. 제 어머니는 식당에서 일을 하시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님인 것처럼 안으로 들어갔네요. 어머니는 저를 보고 흠칫 놀라더니 곧 아무렇지도 않게 다가와 메뉴 주문을 받았고 저는 눈물을 애써 참고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잠시 후 음식이 나오는데 제가 시킨 음식 외에 더 푸짐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안 시킨 것들인데 왜 이렇게 많이 나왔냐고 물었더니 그분이 말씀하시길 그냥 내 자식 같아서 이것저것 맛보라고 줘봤어요. 얼마 전 사설업체에서 만났었죠. 보자마자 하늘 날아간 우리 남편하고 너무나 똑같아서 수십 년 전 잃어버린 내 아들인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결과 받고 참 속상하더라고요. 그쪽은 찾으려는 사람 잘 찾았나요? 라고 묻는데 제가 어머니를 못 알아봤던 것에 반해 어머니는 저를 알아보신 것에 대해 마음이 뭉클하고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저는 결국 끄끄거리며 자리에서 흐느꼈고 제 어머니 앞에서 무릎을 꿇은 뒤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 저예요. 아들이에요. 죄송해요. 몰라봐서. 이제껏 힘들게 수소문에 겨우 만났는데 하마터면 엄마를 또 놓칠 뻔했어요. 제 앞에 나타나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라고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내밀며 보여드리자 어머니 역시 그간 참았던 눈물을 쏟으며 절 꼭 안아주시고는 어이구, 우리 아들이었구나. 어쩐지 그곳에서 처음 봤을 때부터 낯설지 않더라니. 이깟 종이 한 장이 무슨 대수야. 이미 핏줄의 본능이 알려줬는데 어디 얼굴 좀 보자. 가엾은 내 아들. 그때 내가 널 사회가 어수선해 시장에서 손을 늦춰 얼마나 죄책감에 살았는데 네 아버지도 평생을 한으로 살다가 하늘나라 가셨어. 얼마나 평생을 널 그리며 살았는지 그 심정 말로 다 못 다한다. 내 새끼 이렇게 잘 자라줘서 애미가 얼마나 기쁜지. 이제 어여 우리 집으로 가자. 저는 수십 년 만에 만난 엄마와 함께 손잡고 집으로 가서 그동안 쌓아놨던 엄마가 미처 못 버렸던 제 흔적들을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어릴 적 빛바랜 사진들과 제 어릴 적 입었던 낡은 옷들, 절 찾고자 뿌린 전단지 다 보관되어 있는데 그래도 제가 누군가에게 사랑받았던 자식이라는 흔적인 것 같아 참 감사하고 눈물 나더군요. 아내에게 수십 통 오는 전화를 뒤로 한 채 저는 그날 밤 제 형제들을 만났고 밤새 그간 살았던 근황 얘기를 주고받으며 날 새는 줄을 몰랐습니다. 가족과의 만남 및 대화를 통해서 진심을 알아가는 감동과 비례하여 아내에 대한 미움도 커졌고 아내의 교활한 계획 때문에 제 소중한 가족들을 하마터면 못 만났을 거란 생각이 들수록 도저히 용서가 안 될 것 같았습니다. 하도 연락이 끈덕지게 오니 걱정하던 어머니가 이를 발견하고서 연락을 받으라 하시더군요. 다름 아닌 장모님이었습니다. 연락을 받으니 장모님께서 아내가 제가 없는 사이 병원에서 제왕절개로 건강한 아들을 낳았다고 하더군요. 아무리 바쁘더라도 아기가 태어났으니 만사 다 제쳐두고 오라는 말에 저는 부모님과 형제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며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어머니와 형제는 제 새끼가 태어났다는 말에 기뻐하시며 같이 병원으로 우르르 몰려갔고 이들을 본 아내는 부들부들 떨며 얼굴에서는 잿빛이 돌았네요. 안녕하세요, 장인 장모님. 제 어머니와 형제들입니다. 오랜 시간 찾기를 학수고대 했는데 하늘의 도움이었던 건지 드디어 찾게 되었네요. 당신도 기쁘지? 당신이 내 휴대폰을 찾기 쉽게 아들 옷장에 넣어놓는 바람에 내가 다 알게 돼버렸잖아. 고마워 라고 하자 일순간에 얼어붙는 아내와 아내의 친정 식구들, 눈치를 보아하니 모두가 다 알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저는 왁자지껄한 식구들에게 잠시 아내와의 할 말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아기를 안고 있는 상태에서 누워있는 아내에게 얘기했습니다. 처음에 당신을 가만 안 두려고 했는데 그래도 내 아이를 낳아준 엄마이니 용서할게. 대신 우리가 앞으로는 같이 살 수 없을 것 같아. 아이는 내가 키울 테니 우리 이혼하자 라고 말하니 아내가 울며 불며 잘못했다고 제왕절개 수술한 자국의 고통을 부여잡고 저한테 무릎까지 꿇으며 빌었습니다. 자기가 전에 말했던 것처럼 부모님께 너무 대여서 혹여 당신에게도 피해가 갈까봐 그런 거라고 미안하다고는 하는데 그 와중에서도 아직 겪어보지 않았으니 당신도 나중에 후회할 수 있다면서 자기 잘못을 철저하게 합리화시키더군요. 저는 아내를 밀치고 그 앞에 휴대폰을 던지고 나왔습니다. 아내의 아들이 절 가로막으며 아빠 어디 가냐고 가지 말라고 동생이랑 엄마랑 다 같이 살자면서 울면서 제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아들을 마지막으로 안아주며 미안하다고 이제 네 아빠 못 돼줄 것 같고 동생이랑도 이제 안녕해야 한다며 매달리던 아들을 떨치고 나왔네요. 끝까지 합의를 안 해준 아내 덕에 아내의 행동은 이혼 사유가 충분하다는 근거로 아내 덕에 소송까지 가고야 말았습니다. 마지막에 제 아들처럼 키운 녀석을 매몰차게 뿌리치고 나온 게 아직까지도 마음에 걸리긴 합니다만 제 아들이 아니니 애써 신경 쓰지 않기로 했어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제 아기는 지금 아내의 손에서 자라고 있고 어린 아이일수록 엄마한테 양육권 찾기가 힘들 거란 말에 일단 두고 보기로 했습니다. 저를 그렇게 배신한 아내를 내쫓고 어머니를 모시고 와 살고 있네요. 월세방에서 근근히 사셨는데
좋은 아파트로 모시니 어머니도 자식 덕에 호강한다며 기뻐하시는 모습이 참 좋습니다.